여러분들 단어들 팜플 한번 보실까요? 생전예수제인데 생전예수제는 차고입니다. 차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붙인 말이라는 뜻입니다. 붙인 말. 이 붙인 말 가운데에 이제 중요한 법문이 들어있는데, 생겨나나 본디부터 생겨남이 없었으며 소멸하나 본질에는 소멸할 게 없으리라. 생겨나고 소멸함이 본래부터 없는 자리 신실하원 모습만이 영원토록 머무도다. 오늘 시시 받으시는 영가님을 비롯하여 위로부터 열번 한량 없는 고운들과 예수 시왕 생칠제에 동참하신 제자들은 생면 없는 이 소식을 과연 아시겠나이까? 고개 숙여 살펴보나 한 소식은 보이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보나 한 소식은 들리지 않네. 그렇다면 이는 과연 존재하지 않는 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쟁쟁하게 들리더라. 행여 만일 아셨다면 문득 법신증득하고 법비선열용지 삼아 주임 없앨 것이오되 혹여 만일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부처님의 대자들이 유실력을 이어받고 대승정법 은밀하신 가지력을 바탕 이 양단에 이르시어 제자들이 윤리 없는 아름다운 이정성에 만원공양 받으시고 무생법인 증득하고 깨달으시리로다. 제가 차거를 좀 이렇게 길게 안 하고 딱 4줄이면 끝날 텐데, 이게 20줄이나 됩니다. 그래서 차거라고 하면 길면 차거가 아닙니다. 짤막해 야지만 차거가 되죠. 근데 여기는 길게 나왔네요. 이게 제가 쓴 게 아니고 생전 예수제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한 건데 좀 길지요. 생전하나 본디부터 생전함이 없었으며 소멸하나 본디는 소멸할 게 없습니다. 생본, 무생, 멸본, 무멸이라고 하는데 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전하고 소멸함이 본래부터 없는 자리, 진실한 그 모습만이 영원토록 머무도다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엔 제가 이제 아미타경을 좀 이제 요즘은 초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1월부터 아미타경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미타경에 보면은 이제 다른 얘기를 안 하고 극락세계에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극락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어제는 다른 걸 안 쓰고 세포에 대한 이야기 있었습니다. 세포.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뭘로 이루어졌냐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물학을 한 사람들 같으면 그래 맞아 세포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물학을 안 하는 분들은 세포가 뭐지? 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게 다 세포입니다. 세포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뼈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간세포, 유세포, 장세포, 혈액세포, 면역세포, 줄기세포, 이런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어느 하나도 피부세포까지, 어느 하나도 세포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 몸뚱아리를 정말 쪼개고 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 한 100조 정도 하면 그 100조분의 1이 한 세포 한 덩어리 정도로 보는데, 세포 하나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지금 몸무게가 65kg로 나가면 65,000g입니다. 65,000g.
6만 5천 g을 갖다가 다시 얼마를 1억으로 나눈다면 1억으로 나누면 6조 5천조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억으로 나눌 게 아니라 얼마로 나눠야 돼요? 한 10억으로 나눠도 65조밖에 안 됩니다. 65조.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1g을 갖다 10억으로 나눠서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작은 게 세포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포 하나 안에 그 사람의 모든 생명의 모든 그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정말 작은 세포.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제가 65kg라면 6만 5천 g인데 그 1g을 10억으로 더 10억도 한 15억 쪽으로 나눠야 됩니다. 15억 조각으로 나눴을 때 그 작은 조각 안에 제 몸을 이루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가서 아들을 낳고 내가 딸을 낳았어요.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과 함께 2년 맺고 살면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남편과 나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에게서 그 세포는 너무너무 작아요. 물론 정자세포나 난자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크긴 하지만 너무너무 작은데 그 작은 세포 안에 아빠의 유전자와 엄마의 유전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생물학 쪽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제 저는 천문학 쪽에 있는데 요즘 생물학 쪽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작은 세포 하나에 그렇게 엄청난 그런 정보가 들어있을까? 그러니까 그 작은 세포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어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당뇨였다 그러면 그 당뇨의 유전자가 그 작은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그게 가족력으로 이어지잖아요. 아버지가 폐가 안 좋았으면 그 폐 안 좋은 게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아들이나 딸에게 이어지거든요. 어떻게 그 작은 세포 안에 그런 정보가 다 들어있었을까? 그 어떻게 작은 세포 안에 아버지의 목소리를 제가 닮아요. 어머니의 음성을 제가 닮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를 제가 닮고 있어요. 닮았거든요. 아무리 제가 안 닮으려고 그 작은 정보 안에 아버지의 음성과 어머니의 숨소리가 담겨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참 세포는 참 미묘하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많이 밝혀진 게 뭐냐면 옹스트롬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옹스트롬보다 한 10분의 1 정도의 나노 단위죠. 나노인데 10억분의 1m가 이제 1나노미터인데 그거보다 또 한 10억분의 1m보다도 한 1000배 정도 큰 거, 1000배 정도 큰 게 마이크로미터입니다. 100만 분의 1m죠. 100만 분의 1m가 그 나무에 비하면 엄청 큰 것 같죠? 그런데 1mm를 1000으로 나눈 게 1나노미터입니다. 1mm를 1000으로 나눈 게 1mm, 정말 1mm가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걸 1000조각으로 나눈 것이 1마이크로미터고 그 1마이크로미터를 다시 1000으로 쪼갠 것이 1나노미터입니다. 그 1나노미터 다시 10조각으로 나눈 하나가 1옹스트롬인데 원자 크기가 1옹스트롬이라고 합니다. 원자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모르죠. 근데 이거를 부천경전에서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단 원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다른 말을 썼는데 뭐냐면 극미진이라고 썼습니다. 극미진. 제가 왜냐하면 이런 미생물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어떤 마이크로 세계를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불교하고 이렇게 연결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특히 화엄 사상을 담고 있는 의상조사 보성계 이제 이따 읽겠습니다만 의상조사 보성계 같은 걸 읽겠다 보면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이미 2600년대에 부처님께서 원자의 세계를 얘기하셨을까? 기가 막힐 정도로 탁탁 들어맞습니다. 아주. 이건 뭐 앞으로 지금은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로 세계가
이제 좀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거시 세계만 이제 다뤘지만 이제 앞으로는 마이크로 세계에서 마이크로라고 하는 사실은 100만 분의 1이니까 그게 아주 작은 것도 아니고 옹스트롬에 비하면 엄청 작잖아요. 10,0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옹스트롬에 비하면.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마이크로 세계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옹스트롬의 세계라고 막 바꿔 불러줄 겁니다. 그 옹스트롬의 세계, 원자의 세계를 놓고서 얘기할 때 앞으로는 이런 정말 작은 세계가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겁니다. 요즘엔 뭐 무슨 그래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큰 힘은 뭐냐면 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중력 말고 무슨 양력, 이제 무슨 느낌 왔어요. 양력이니 무슨 강력이니 전자기력이니 하는 것들은 다 마이크로의 세계지만은 중력은 거시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왜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중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약에 중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 그냥 이 지구를 다 풀을 나눠서 하늘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지금 중력이 없으니까. 왜? 이 지구 덩어리가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있잖아요. 허공에 있어요. 지구 덩어리 허공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허공에서 우주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리죠. 중력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중력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디서 한 2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왜 뛰어내려지겠어요? 중력 때문에 나도 모르게 뛰어내려지는데 그 내 몸무게를 못 잊고 땡기는 중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래요. 2층에서 뛰어내리면 2층에서 뛰어내릴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다치죠. 3층에서 뛰어내리면 떨어지면 1층보다 더 많이 더 많이 다칩니다. 10층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얼마 정도 더 다칠까요? 만약에 1층에서 떨어지는데 1층에 떨어지는 속도가 자동차의 속도로 따지면 1층에 떨어지게 되면 한 시속 1m쯤 떨어지면 시속 1m쯤 가다가 부딪힌 거와 똑같아요. 1m에 떨어지면 예를 들면 그러면 만약에 10m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일까요? 10km로 달리는 시속 10km로 달리다가 떨어지는 것만큼 다친다고요. 만약에 한 100m쯤 높이서 떨어진다고 하면 어떨까요?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떨어지는 것만큼 많이 다치죠. 그래서 가속도의 법칙에 의하면 그게 제곱으로 나가거든요, 사실은요. 1m에 떨어지는 거에 100배를 다치는 것이 아니라 1m에 떨어지는 것에 100배를 다치는 것이 아니라 100m에 떨어지게 되면 100배에 100배를 다칩니다. 엄청나게 많이 다치죠.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리죠. 그게 왜 다치느냐면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 때문에 그런데 이 중력의 얘기를 불교에서는 이미 부처님들께서 당신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 얘기하면 무조건 다 빼버리고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해민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리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법륜 스님도 물리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을 하는 우리가 그렇게 말이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고 현대인들이 다 많은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구하고 많은 저보다 한참 젊은, 지금 20대, 30대밖에 안 젊은이들이 불교하게 되면 이목구나 찾으려고 그러지 일반 사회적인 학문을 하나도 연결 안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맨날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불교는 이미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물리세계와 성물의 세계라는 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26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도 아직도 이목구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어떤 부처님의 그 말씀을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일적수중 구억충이라고 그랬습니다. 물 한 방울 속에 미생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요? 미생물이. 근데 부처님은 그 물방울 하나 속에 9억 마리의 미생물이 들었다고 그러셨거든요. 9억 마리의 미생물이 들어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누가 17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레벤후크라고 하는 사람이 미생물을 발견을 합니다. 레벤후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네덜란드 사람인데 발견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 현명이 만들어졌죠. 후크라고 하는 사람이
현미경을 만드는데 그걸 그 다음에 레벤후크가 나이는 더 많습니다만 레벤후크가 그걸 가지고서 뭘 발견했냐면 미생물을 발견합니다. 물 한 방울 탁 들어가 보니까 물 한 방울 속에 어마어마한 미생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곰실곰실 이 물을 내가 먹었네. 이 물을 내가 먹고 살았네. 여러분들 정말 아주 깨끗한 물이라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그 속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제 극락세계에 계신 분들이 저 녀석 무슨 맨날 저런 얘기만 할까 한번 그럴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극락세계를 연결시켜서 얘기할 겁니다. 저렇게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어마어마한 미생물들이 물 한 방울 쏟아져 있는데 물이 이게 한 컵이다. 한 사발 물이라면 거기에 미생물이 얼마씩 들어있을까? 수십억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수십억 마리. 수십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혓바닥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침 해가지고 가래침 한번 탁 뱉어. 그 가래침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이 전 세계 인구 못지않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그런데 극락세계는 그게 없대요. 극락세계는 그게 없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아침에 쓴 그 글이 뭐냐면 그 세포 이야기 어제는 완화를 쓰고 오늘 2를 썼는데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극락세계는 너무너무 깨끗해가지고 미생물도 살지 않을 거 아니야? 미생물 안 사는 우리가 지구에서 살던 사람이 극락세계에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이 허공 속 공기 속에 어마어마한 미생물들이 살기 때문에 세균이 나쁜 세균도 있지만 이 균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이 균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유유상종이잖아요. 우리 몸속 안에 세포가 다 균인데 우리 몸속 안에 전체가 다 균인데 균이 없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균과 같이 제 이름이 진균입니다. 균은 균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가면 균이 없습니다. 워낙 깨끗하니까. 얼마나 깨끗하면 서방 정토겠어요. 그 정토에 그 깨끗한 세계에 과연 우리가 가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극락세계는 깨끗한 줄 알지만 극락세계는 깨끗한 게 아닙니다. 서방도 극락세계는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다고 해야만 말이 맞습니다. 깨끗할 자는 깨끗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세계라는 뜻입니다. 토자는 순수한 세계입니다. 순수하다는 것 속에는 뭐죠? 모든 자연이 살아있는 겁니다. 미생물들이 살아있고 곤충들이 살아있고 새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동물들이 뛰어오는 곳입니다. 그런 데가 극락세계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서방에도 극락세계고 지난번에 제가 페북에다 글을 올렸더니 서방에도 극락세계에 무슨 지옥 아기 축생이 없는데 무슨 새들이 있고 무슨 그 동물들이 살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산다면 그건 극락세계가 아닙니다. 정말 극락세계는 그들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되 어느 누구를 지배하는 그런 게 없는 것 뿐이에요. 다만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특별히 지배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지구는 뭐예요? 인간만이 모든 생명 종을 다 지배하려고 그래요. 인간만이. 아주 이건 보통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죠. 어떻게 인간이 모든 생명을 가지고 지배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구약 성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만들었는데 그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놈들한테 뭐가 필요한 게 있겠거든. 그래서 그 이전에 만들었지만은 동물들에게 너희들은 인간에 귀속시켜라. 귀속되어가지고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불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불교는 모든 생명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윈윈입니다. 서로 도움이 되면서 존재하는 것이지 모든 생물이 모든 식물이 오직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하나? 그런 거는 불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방생을 할 때 물고기 방생을 하겠어요. 요즘은 저도 옛날에는 물고기 방생하지 사람 방생 좀 하시라고 했는데, 물고기 방생이란 그 속에는 이 미생물조차도, 작은 미생물조차도 우리가 방생을 해주는데 한 사람이겠는가? 라고 저 요즘은 생각이 저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생하는 데는 열심히 다니면서 같이 방생하면은 그 공덕이 어디 안 갑니다. 극락세계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 순수합니다. 극락세계는 오염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쾌적할 뿐이지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사는 거예요. 군뱅이가 없는 땅, 지렁이가 없는 땅, 그 속에는 아무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은 곡식을 길러내지 못합니다. 군뱅이가 살아있고 지렁이가 살아있는 그런 땅이 돼야만 거기에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아주 수확을 많이 낼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깨끗하게 되면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는 그래서 극락세계가 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단 뭐가? 인간의 모든 종을 다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꿀 수 있다면 극락세계 멀리 갈 필요가 없죠. 여기를 바로 극락세계를 만들면 되죠. 극락세계까지 가려면 10조 개의 불국토를 지나가야 되는데 10조의 불국토면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10조의 불국토 언제 지나갈 거예요? 10조 불국토는 못 지나갑니다. 도저히 지나가고 싶어도 한 나라의 세계를, 한 나라의 크기를 갖다가 저 바티칸 정도로 작게 만들어요. 바티칸이 얼마 정도인지 잘 아시죠? 바티칸 크기가 한 700제곱미터밖에, 500제곱미터 하시면 안 됩니다. 400몇십제곱미터니까 500제곱미터를 하더라도 5, 25, 한 7만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티칸이, 그 교황이 머무는 게 나라거든요. 나라인데, 그게 한 7만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 25, 한 25만 제곱미터 같으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땅덩어리 속에, 그 땅덩어리 갖다가 몇 개 정도, 그 땅덩어리를 갖다가 최소한 한 10억 개쯤 늘려놔야만 겨우 어디 가냐? 극락세계를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작은 땅덩어리를 놓고 봤을 때도 그래요. 근데 그 땅덩어리보다 우리 땅덩어리 훨씬 크죠? 우리 대한민국이 크죠? 대한민국보다는 미국이라든가 더 크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극락세계까지 큰 먼 데까지 가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제가 아미타경 끝날 때쯤은 그 얘기 쓸 겁니다. 지금은 계속 아미타경을, 극락세계를 계속 찬양을 하죠. 근데 그 찬양의 끝은 뭐냐? 결국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있는 극락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솔직히 따로 있지만 그 먼 데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를 우리 극락세계를 만들자. 제가 요즘에 관세음보살이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요즘은 이제 관세음보살, 정부도 관세음보살 하지만 사랑에 빠져가지고 맨날 관세음보살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진짜 재밌어요. 대화 나누는 거 정말 재밌어요. 관세음보살하고 대화 나누는데. 그래서 제가 관세음보살님한테 그럽니다. 관세음보살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 어디지요? 관세음보살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태양계 말고, 태양계는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행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성에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금성, 수성은 뜨거워서 못 삽니다. 그러면 그 수성, 금성 다음에 지구고, 지구 다음에 화성인데 화성은 못 살아요. 그럼 목성서부터는 다 멀리 가스로 그렸으니까 이게 이 땅처럼 이렇게 암석권이 아니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토성도 암석권이 아니고 가스로 되어 있죠. 천왕성, 해왕성 다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살 거예요. 가스는 이게 발 들일 수가 없잖아요. 툭 꺼져버릴 거 아니에요. 대기꽃처럼. 물론 그 가스 저 중앙에 들어가면은 뭐 암석이 있을지 모르지만 겉에는 다 가스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러면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뭘까 했더니 관세음보살님 답하기를 프록시마라고 하는 별이랍니다. 프록시마. 여러분 외워두세요. 프록시마. 프록시마가 지구로부터 4.2광년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그럼 40조 킬로미터예요. 40조 킬로미터. 40조 킬로미터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40조 킬로미터 가려면은 시속 100km가 아니라 시속 1000km 다니는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수천억 년을 가야 됩니다. 수천억 년. 수천억 년입니다. 수천 년이 아니라 수천억 년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록시마에 거기 가가지고 관세음보살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초대해도 되죠? 내 생에 제가 프록시마에서 관세음보살과 만날 거거든요.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과 멸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성경 예수에 나오는 생과 멸에 대한 얘기는 정말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정말 살았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죽음 뒤를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생멸의 문제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도 늘 문제가 됐지만 부처님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는 늘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생멸의 문제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극락세계가 여러분들 깨끗한 세계라고 보지 마시고 앞으로 보실 때 극락세계는 깨끗한 세계가 아니라 순수한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깨끗할 정자는 깨끗하다는 표현도 되지만 아주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 순수함 속에는 뭐가 있죠? 모든 생명이 하나 꿈틀댈 수 있는 게 순수한 거예요. 화학물질로 오염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우리는 깨끗한 세계. 제가 2007년도에 3월 10일 날 국토대행을 다 끝내고 나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나고 그 다음부터 바로 3월, 4월, 5월, 6월 초까지 거의 한 3개월 넘게 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은 국토대장한테 이미 거쳐갔기 때문에 안 보고 한강, 낙동강, 금강 이 세 군데를 제가 한 3개월 동안 다녀가지고 쭉 봤어요. 그때 저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가 그 당시는 아직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시절이죠. 근데 가봤는데 한강을 상류가 한 2달 정도 걸리고 낙동강이 거의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래 금강은 잠깐 갔다 가고 말았지만 한강이 얼마나 상류가 썩었느냐 하면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좋아하진 않지만 한강이나 금강이나 낙동강이나 영산강에 손을 댄 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 후속 애플 서비스가 안 가서 그렇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때 그 엄청난 퇴적물들, 엄청난 그 화학 퇴적물들을 어떻게나 치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4대양 살리가온 명목하에 어떤 그런 퇴적물들을 치운 거예요. 치웠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도 하지 안 그러면 엄청 그렇게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한강이 썩었고 그런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 이후에 제가 가봤지만 좀 물이 고여있고 뭐를 잘못해가지고 고여있는 물 썩기는 했어요. 근데 그 썩은 것이 옛날 그 4대강 살리 이전에 썩었던 것보다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도 낫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 이명박이 또 뭐 얻어먹은 걸 할지 모르지만 하나도 안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썩었거든요. 그런 썩은 물에는 아무리 우리가 자연을 열심히 나누려는 썩은 정부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데 누가 시민의식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그냥 뭐 기업체에서 조그만 뭐 빈틈 있으면 그냥 오염물 방류해버리잖아요. 공장에서 폐수 막 방류해버리거든요. 그런 폐수 방류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씀 던지지 못하고 맨날 정부 잘못하는 거 많지. 정부만 가지고 맨날 그러고 맨날 공무원들 가지고 욕하고 그러는데
왜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정부가 다 욕을 먹어야 돼요? 정말 시민들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환경운동한 사람들 와가지고 저 서울 무슨 광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 으쌰으쌰하고 하잖아요. 그 다음날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몇 차씩 나오잖아요. 왜 그 환경운동한 사람들 왜 쓰레기를 많이 남기고 가요? 쓰레기 만나줘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운동한 사람들이 저 무슨 저기 그 한강이나 이러는데 저기 물 같은 거 이거 재러 가가지고 거기다가 왜 무슨 그 도시락 같은 거 다 버리고 오냐고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순수한 땅을 만들려면 그런 거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없으면 우리 순수한 땅을 만들 수 있고 그게 바로 정토가 되는 거예요. 정부만 나서서 할 게 아니라 시민의식이 스스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는 절대로 쓰레기 놓지 마세요 하고 표말 써보자도 그 표말 자체가 쓰레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 쓰레기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쓰레기 다 아무것도 안 놓고 쓰레기 다 치워버린 다음에 거기다가 꽃 한 송이를 다 갖다 놓게 되면 화분을 하나 놓게 되면 아무도 거기다 쓰레기가 안 버린답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꽃은 순수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퇴적물이 쌓여있는 한강 상면에 계속 퇴적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한강물이 오염되어 있는 그러니까 계속 위에서 퇴적물이 계속 나오고 그런 어떤 그런 화학 합성으로 된 그런 모든 쓰레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극락세계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미생물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극락세계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런 세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생전 예수제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미리 49년 지내는 거잖아요. 나 49년 전에 무슨 49년 지내요. 연불 많이 해도 좋지만 연불하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제 좀 덜 쓰고 세제 덜 써가면서 우리 살아가는 그런 환경 같은 거 좀 더 좀 깨끗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더 연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마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한번 나가보시죠.